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는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제7회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11월 24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상영되며 1시부터는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회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문화진 위원장님, 황성환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가져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연찮게 영화를 제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그린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영화를 제작해 보니까 나름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작품도 한 작품 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권 영화라고 하면 좀 철학적이거나 어두운 소재를 다룰 것 같다라는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요, 우선 영화제라고 하면 이제 영화라는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뭔가 거창한 영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여태까지 출품해 주신 작품들 보면 이동권이나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제도나 이런 일상에서의 이제 장애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형식들도 있고요. 또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굉장히 코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코믹한 소재를 가지고 연출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컨텐츠로 쉽게 간단하게 짧게 많이들 영상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또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철학적이어야 되나, 혹시 내가 이 영화에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또 관객들의 몫이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던져주시는 하나의 공론장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 영화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좀 표현하고 싶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권 영화제지만 장애인 인권 분야만 받는 게 아니고요. 비장애인이 만든 영화, 또 비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주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하고 싶은 말, 좀 외치고 싶은 말, 그런 게 있다면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영화를 만들려면은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이런 장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배우들은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여기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 내에 저희 장애인 단체도 있고 비장애인 단체도 있고 영화 학교나 영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영화 배우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이론적으로 배우시는 거는 그렇게 가능하시고 실제로는 이렇게 참여해서 영화를 조금 뭐 10분짜리든 5분짜리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장애 인권 영화제를 통해서 꼭 이거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걸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 또는 인권 영화제라고 하면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좀 통해서 우리가 막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 예비 장애인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이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본인 주변에 이미 장애인의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회 구성원으로 너무 잘 활동하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게 그렇게 무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처럼 장애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어렵거나 불행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뭐 여러 소수자 혹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용인시에서만큼은 우리가 용인인권영화제니까 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7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이런 식으로 좀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장애인 축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심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시민의 축제라 생각하시고 그냥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즐기고 우리가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를 이렇게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 출품되는 영화는 더더욱 미디어를 통해서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즐기고 그 영화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장애인에 대한 이슈? 요새 이슈가 뭐가 있지?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오셔서 알게 되고 또 부족한 점들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또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쉽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장애인 인권 영화제 사무국에서 김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하연입니다. 이번에 곧 있을 제7회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제는 11월 24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1시부터가 개막식입니다. 내년 영화제 출품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한 몇 편 정도 될까요? 약 한 30편에서 60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다르면 좀 어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인권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여성까지도 좀 비장애 인권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공모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유경 강사님이십니다.
여성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담다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네, 김유경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스담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직장 그 말 그대로 직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강의는 어떤 활동들을 또 주로 하고 계실까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요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에게 장애 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좋은 활동들을 처음에 시작하고자 마음먹으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제가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비장애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또 딸아이가 학교에 가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하다 보니 엄마가 장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떨리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학교에 가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또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저를 이상한 아줌마로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중에 이제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는 노란색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활동을 선택해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총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딱 10년 됐습니다. 진짜 멋모르고 시작을 해서 딱 첫 강의를 나갔는데요. 시나리오가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죠. 제가 시나리오를 도저히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을 하고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읽으면서도 다음부터는 시나리오 없이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같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PPT도 스스로 만들고요. 그때는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없이도 지금은 여유롭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베테랑 강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좀 있으셨나요? 준비 과정은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 이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특별 과정이라고 해서 시험은 보지 않고 그냥 장애인 부모님들 위주로 교육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강사로 10년째 꽤 오래 활동을 해오시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 강사님 본인의 이제 삶에도 되게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 전에는 저의 장애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게 삶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 분들과의 좀 뭐랄까 교류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좀 뭔가 유의미한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저희 뉴스 담다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저희 김유경 강사님을 보시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활동, 이 활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인권 양성 과정에 심화 과정에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을 들으신 분이 매년 저의 스승의 날 저에게 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톡을 보내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의 스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랬더니 네, 제가 강사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강사 활동을 제가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데요? 저는 도움을 드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저도 뇌병변 장애인인데 선생님보다 심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라고 느꼈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처럼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듣는 자를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방면으로 저처럼 제가 잘 나가는 강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주는 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드려 보라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유경 강사님의 그런 도전 정신이 지금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굉장히 귀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짧지만 그래도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유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1월 20일과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름누리 평생교육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전정식 소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장애인 일자리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이고 두 번째 주제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일자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확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누구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전 신청은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곁을 지켜줄 사람 없이 혼자라면 누구나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 난감하기도 하죠. 이러한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1인 가구라면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이 소요되며 차량 운행 등의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서 교통비는 개인 부담임을 고지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안산 그리고 포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뉴스담다는 장애인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뉴스담다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